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계속되는 경기 과열에 이제는 경기가 좀 식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간밤에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한 확실한 우려를 좀 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AI를 등에 업고 날아갔으면 했던 시장이 점차적으로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간밤 마감했던 뉴욕 증시 상황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조금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조업 지수에 대한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시장이 워낙 경기 흐름에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고요. 특히나 은행이라든지 산업 섹터와 같이 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을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지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3%, 100포인트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이렇게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보겠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테크 소식들부터 볼 텐데 이 엔비디아가 주말 사이 차세대 AI 칩 루빈을 공개해줬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4.9%나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1,500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 132%나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분의 3분의 1은 엔비디아가 기여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역시나 신규 AI 칩을 또 공개했던 AMD의 주가는 함께 웃지 못했습니다. 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10일 WWDC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제 본격적인 AI 전략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와 함께 WWDC가 주가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0.9%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194 선입니다. 올해 전고점에 거의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앞서 들으셨다시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잠시 동안에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본래 주가가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데 99% 이상 폭락한 25만 원 수준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잠시 거래가 중단됐다가 2시간 만에 정상화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광산업체인 베리골드 역시나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시간으로 보시고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단순한 전산 오류였을 뿐 지금은 정상화가 됐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는 0.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업종별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섹터는 이쪽에 위치한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유가 급락의 영향이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국제 유가가 3% 넘는 폭락세를 나타냈죠. 이 감산을 내년까지 연장하되 올해 하반기 일부 감산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소식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매러선 에너지
에너지가 1.9%의 하락, 엑슨모빌이 2.4%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스탑을 오늘 봐야겠습니다. 이 밈 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레딧에서는 로어링 키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이 키스길이 레딧에 한 장의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캡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보실까요? 이 사진이 오늘 밈 주식의 폭등세를 유발했습니다. 보시면 누군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캡처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쪽에 위치한 종목명 게임스탑 그리고 게임스탑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열을 보시면 수량 역시도 나와 있는데요. 게임스탑에 대한 수량이 500만 주 그리고 콜옵션은 12만 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치로 환산했을 때에는 우리 돈 2,500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인데요. 실제로 키스길 본인의 포트폴리오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이 사진이 게시되자 게임스탑이 장 초반 100% 넘는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21%의 상승, 2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2대 밈 주식으로 꼽히는 종목이죠.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장 초반 25%의 폭등세를 보이다가 14%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최대 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확인해 봅니다. 이 대표적인 경쟁사로 꼽히는 스테리사이클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점유율을 좀 늘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주가는 아무래도 인수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4.5%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스테리사이클의 주가는 14%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죠. 스포티파이입니다. 미국에서 프리미엄 구독 가격을 인상하겠다. 오는 7월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구독료를 올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기능 개선을 위한 투자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주가는 5.67% 상승한 3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 제약사에 해당하는 GSK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속쓰림 치료제 잔탁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수만 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델라웨어주 판결이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있겠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GSK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간밤 있었던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 장세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걸까요? 배드뉴스 이제 배드뉴스 장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2달 연속 둔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앞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의 기사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조업 PMI의 이러한 둔화세가 앞으로 미국 경제 전체의 위축 국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가 됐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부진한 제조업 지표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구매관리자협회 ISM은 이날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8.7로 한 달 전에 49.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49.6포인트도 밑돈 수치입니다. PMI는 50일 기준으로 업황의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데 2달 연속 위축세를 보인 것으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나쁜 소식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경기 악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경기가 식어가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조업에 이어서 만약에 서비스업 둔화세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면 앞으로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질 거다라는 점에서 일단 제조업 PMI를 받아든 투자자들의 속내가 조금 복잡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48.7로 50보다 밑도는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있고요. 3개월 내 최저치라는 것에도 집중을 해볼 만합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제조업 PMI가 어떤 부분에서 둔화가 됐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주문이 3.7포인트가량 떨어졌고요. 생산도 역시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격 지수도 역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또 받아든 소비 지출 면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하나둘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둔화세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는 더욱더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과 함께 이제는 경기 둔화 전체에 대한 빠른 속도의 우려감도 역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또 하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였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일부가 이렇게 90%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치폴레, 뉴스케이 파워 같은 종목들이 99%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5월 30일에 비슷한 결은 아니었습니다만 역시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의 시세 표출이 1시간 넘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사실 결제 주기를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텍스 2024 이야기인데요. 컴퓨텍스 2024는 사실 세계 5대 가전 박람회라던가 이렇게 좀 손에 꼽히는 박람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위세와 기상이 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 퀄컴 정말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번에는 소문난 잔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AMD도 새로운 AI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가 대만에서 열린 컴퓨터 박람회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AI 로드맵과 칩을 발표했습니다. AMD CEO 리사수는 3일 차세대 AI 노트북용 칩인 라이젠 AI 30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AI 챗봇 코파일럿이 장착된 노트북을 구독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우 2027년까지의 데이터 센터 GPU, CPU 제품 전략의 초기 전망을 제공했지만 AMD의 경우 가이던스 수익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낙관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의 향방도 간밤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갈리는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AMD가 제시한 비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MI325X 후속인 차세대 AI 반도체 MI300입니다. MI300의 후속 차세대 AI 반도체 MI325X를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이후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차세대 HBM4를 탑재한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5년, 2026년에 가면서 앞으로 AMD가 갖게 될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특히 노트북 시장에 상당한 공을 들여서 발표를 했던 AMD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는 AMD가 앞으로 가이던스 면에서 조금씩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가속기 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라고 전일 발표한 것과 다르게 AMD가 AI 가속기 표준을 만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비전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간밤에 목표가를 또 한 번 상향했습니다. $1,500로 제시를 했는데요. 컴퓨텍스 2024에서 보여준 엔비디아의 모습, AI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재확인시켰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AMD의 앞으로의 향후 모습과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크게 보이고 있는 파란 점이 엔비디아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의미이고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을수록 지금 현재 주가가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속하는데요. AMD는 이 끝쪽에 있는 작은 파란 점
작은 초록색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모두 현재 주가가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안에서 AMD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쳐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월가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텍스 2024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R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RM이 굉장한 자신감을 컴퓨텍스 2024에서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들 발표가 됐길래 ARM의 시선이 옮겨가게 됐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르네아스 ARM CEO가 현지 시간 3일 컴퓨텍스 2024가 열리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인텔과 AMD로 대변되는 X86 아키텍처 계열의 PC 시장이 가까운 미래에 ARM 계열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스 CEO는 향후 10년 내 ARM 기반 윈도우가 PC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기존 윈도우 플랫폼의 호환 장벽이 제거됐고 점점 더 많은 장치로의 확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AI를 위한 ARM 기반 디바이스가 1,000억 개에 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ARM도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게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를 출시를 한 이후에 ARM 수요가 급증했다. 더불어서 ARM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월가의 분석도 저희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ARM의 경우에는 5년 안에 PC 시장의 50% 점유를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원대한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PC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다른 기업이 있죠.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도 등판을 했습니다. 아몬 CEO는 정말 콕 집어서 인텔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배터리 성능 면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 면에서 인텔 칩보다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인텔이 저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서 퀄컴의 우수성을 더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능은 인텔 CEO가 또 등판을 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퀄컴과 인텔, AMD, 엔비디아 정말 별들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컴퓨텍스 2024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ARM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ARM 기반의 칩을 사용하면서 부상을 했던 애플, 최근에 WWDC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에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WWDC에서 공개될 애플의 혁신, 글쎄 S24, 삼성의 갤럭시 S24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나친 낙관론은 좀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한번 살펴보죠. WTI 원유 선물 정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74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은, 구리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 간밤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